저희 출발 증시 계속해서 특집 코너들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올해 상반기에 투자 의견에 대해서 해당 섹터의 의견 듣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투자 전략 미국 선진국 부문의 1위를 차지하신 하나증권의 이재만 글로벌 투자 분석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으시죠. 네. 네, 일단 해당 섹터의 1위를 이게 흔한 일이긴 하지만 차지를 하셨는데 수상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게 1등은 자주 해도 굉장히 네. 기분은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1등을 했다는 의미 자체가 뭐 주가를 잘 맞추고 이랬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성실함과 꾸준함을 그냥 인정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를 충실히 봐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요.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스마트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증권사의 보고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이제는 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나 싶었는데 다시금 올라갔잖아요. 네. 미국 증시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선 글로벌 증시의 주도 국가가 미국이고 주도주가 지금 미국 안에서 대부분 다 테크 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뭐 테크 산업의 이익 추정치라든가 매출 전망치, 여기에 이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아직은 미국 전체 업종들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 자체가 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할 거라는 생각, 이거는 올해 상반기까지도 큰 변화가 따라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테크를 중심으로 한 오름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또 AI 개발자 포럼이 또 개최가 되기도 하는데 국내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글로벌 주도주기도 하고 테크 산업을 바라보는 이렇게 초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하고 한국의 IT 기업 또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너무 밀접하다는 특징들은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한 호재거리를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반도체 또는 AI 쪽 관련된 테크 산업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 최근에 테크 IT의 그 AI 산업이 약간 엔비디아 쪽으로 편향이 돼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좀 넓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보여지게 되면서 성장주가 한쪽으로 몰린다라기보다는 좀 오히려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생각해 두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향 반도체 쪽에서 확산이 될 것을 염두를 하면서 투자 전략을 반도체 쪽은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간밤에 또 중요했던 것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예상치를 약간은 상회를 하면서 시장에 초반에는 부담이 됐는데 그래도 되게 잘 소화를 했잖아요. 앞으로 통화 정책과 더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경제 지표라든지 지금의 방향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좀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올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익 증가율이라든가 특히 영업이익률이라는 부분, 뭐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탁월하게 높기 때문에 현재 금리 수준을 갖고 이거를 흔히 얘기하는 억제하거나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쪽들로만 좀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이제 테크라든가 약간 미국은 제약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들이 여기에 좀 해당한다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한국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기업들이 받지 못했던 이 재평가라는 부분, 리레이팅이라는 부분이 주주 친화 정책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게 되면서 ROE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긍정적인 변화라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모든 기업들이 같이 리레이팅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저 PBR 기업이 모두 다 올라간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들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쪽 중심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의 ROE라든가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수출하고 또 민감도가 높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실제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해서, 왜 PBR이 낮은 종목들보다는 PER이 낮아질 종목들, 그러니까 이익 증가를 통해서 PER이 떨어질 수 있는 종목들도 한 번쯤 밸류업군에 좀 포함을 시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이나 지주뿐만 아니라 조금 더 살 수 있는 업종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업종이 어느 쪽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익의 증가를 통해서 PER을 낮추는 업종,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반도체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또 다른 쪽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쪽들이 대부분 다 작년 이익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부진했었는데, 워낙에 올해는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좀 높다 보니까 PER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또 다른 업종군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좀 다른 분들이 대표적으로 기계라든가 방산 쪽 관련 업종들 역시도 아직까지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증가세가 꾸준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게 되면 이익을 증가시켜서 PER을 떨어뜨릴 수 있는 또 다른 업종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뭐 은행이나 지주 이런 쪽들보다 한번 좀 다른 편으로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밸류업의 또 다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 우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이렇게 주도 업종이 바뀐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도 업종이 바뀌는가의 여부는 실제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현재는 좀 뒤로 지연이 돼 있죠. 연초에는 한 3월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올해 6월부터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첫 번째로 시작된 다음에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와 몇 번을 할 수 있는가, 몇 BP를 할 수 있는가를 좀 결정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특별히 미국은 주도주가 바뀔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테크라든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이런 쪽들이 유리해 보인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냥 참고로 한국 역시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주도하는 상황은 맞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한국은 어떻게 보게 되면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있기 때문에 PER이 낮아지는 이런 업종들, 종목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회가 조금 더 주어질 거라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중국은 어떻겠습니까? 중국은 아무래도 좀 이제 경기 사이클의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좀 진행됐던 디플레이션의 탈피 이런 가능성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중국은 어떤 업종이라든가 어떤 섹터를 특별하게 사신다라기보다는 약간 지수형 상품이라든가 지수형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경기 사이클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고 디플레이션이 좀 탈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가 가장 유리할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중국은 어떤 산업이라든가 업종이라기보다는 지수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증권의 이재만 글로벌 투자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